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하고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대면 첫 강의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친하게 지내가지고 항상 본 사람들 같았어, 학생들이. 그쵸? 여러분,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싱잉볼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명상에 평소에 관심 있으세요? 명상? 나 명상 비스무리하게 한번 해봤다. 한 명 있다. 명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되는 느낌,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는 명상이 좋다라는 거는 요즘에 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면역력이라든지 집에서 이제 지내는 생활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명상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 어떤 미디어나 이런 데 방송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독특한 싱잉볼을 매체를 이용해서 마음 챙김 명상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소리란 무엇일까요? 소리. 자유롭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소리, 사운드란 무엇일까요? 울림이요. 맞아요. 울림, 좋아요. 또요? 네, 크게 얘기해줘요. 파도? 맞아요. 파도. 뭔가 파동이 이렇게 울림이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 소리 아이콘이라는 걸 우리 단박에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소리라고 했을 때 이게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느낌을 우리는 소리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다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소리는 우리의 촉각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싱잉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막 옆에 가서 들려주고 싶어. 어때요? 잠깐. 앞에 있는 학생한테 제가 시범으로 자, 여기에 제가 싱잉볼을 치면 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대는데요. 그래요? 이게 뭐지? 뭐가 느껴져요? 진동이 느껴지나요? 네. 네. 이 소리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진동으로 우리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은 이런 파동 입자로 되어 있는데 이 진동의 울림이 우리를 촉각적으로 소리를 느끼게도 해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사운드를 가지고 힐링하고 명상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싱잉볼 제가 소개할게요. 잠깐만요. 자, 싱잉볼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싱잉볼 한번 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여기에? 네. 어디서 보셨어요? 연예인들이 나오는 여름방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채우식이 이걸 명상도 하고. 네. 뭐 얼마 전에 또 뭐 아이유 뮤직비디오에도 이 싱잉볼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싱잉볼은 이제 유래가 이래요. 싱잉볼의 역사는 잠깐만요. 싱잉볼의 역사는 부처님이 태어나기 약 2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싱잉볼 자체는 어떤 종교의 의례 행사나 이제 뭐 우리 법문을 들을 때 시작이나 끝을 알리는 용도로도 썼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유래에서는 이제 네팔의 공주가 이제 티벳으로 시집을 가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밥그릇으로 혼수로 가져갔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네팔이라는 나라는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뜻한 국이나 따뜻한 수프를 넣어 먹으면 되게 보온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때는 그 시대 때는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여기 밥그릇에 이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티벳에 소개된 그 유래가 뭐냐면
달라이라마께서 이제 이 소리를 먼저 소개를 한 이후로 이제 티벳에서 이 싱잉볼이 유래되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싱잉볼 소리 들었는데 어떠세요? 마음에 드나요, 소리? 지금 제가 울리는 건 이렇게 아우터 소리고요. 자, 이렇게 부드럽게 나는 소리를 인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 싱잉볼 소리를 듣게 되면 이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졌을 텐데요. 아마 가까이 됐으면 어떤 열감을 느끼거나 어떤 진동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싱잉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기 이전에 그러면 싱잉볼을 가지고 우리가 힐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짚어볼 게 건강, 힐링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이라는 정의가 단순히 이게 뭐 신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신체적, 마음적, 정신적인 건강은 WHO에서는 건강의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서 올까요? 건강하지 않음.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감기 걸렸죠. 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서 올까? 아픈 거죠, 그죠? 근데 이 아프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뭐 이렇게 감기가 걸렸을 때 신체적으로 우리가 외부에서 되게 추운 환경 때문에 감기가 걸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냐면 이 사운드 힐링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포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선 스트레스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볼 건데 스트레스란 어떤 상태일까요? 스트레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있죠? 네, 1학년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 오고 한참 재밌을 텐데 오늘 지금 대면 수업 첫 강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뭐 적은 스트레스, 큰 스트레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것도 이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침습에 의해서 생긴 어떤 물리적인 측면의 세포 변이라든지 침입에 관련된 이제 스트레스죠. 그러면 또 다른 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슬라이드에 조금 제가 적어놨죠. 뭐 작게는 뭐 아주 깊이 있게는 어린 시절에 뭐 미해결된 문제를 감정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심일성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질병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요, 어떤 이제 우리가 번아웃이라든지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긴장 상태에 놓일 때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긴장이라는 건 또 뭘까요? 싱잉볼 할 때 이게 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긴장이란 개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긴장 한번 짚어볼게요. 긴장은 어떤 걸까요? 자, 긴장은 물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대요.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이런 끈이 있는데 한쪽에서 잡아당기면 다른 반대쪽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줄다리기를 하는 팽팽한 상태를 우리가 긴장 상태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한번 실험해 봐도 돼요. 손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내미시고 한쪽 손을 왼쪽 손을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당겨보세요. 쭉 당겨보세요. 아주 통증이 느껴질 만큼 당겨보세요. 자, 이 상태가 긴장된 상태입니다. 힘이 들어간 상태. 자, 이제 그냥 쫙 놔볼게요. 어때요? 놨을 때 어때요? 힘이 풀리면서 어때요? 이완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행동치료에서는 이게 상호제지의 원리라고 해요. 한쪽에서는 힘을 주고 한쪽에서는 힘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완하는 이완감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 척추에 이제 척추부터 이 미골, 꼬리뼈까지 연결된 이 척추에 중요한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나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좀 상상력을 보탤게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어떨까요? 내가 혼자 집에 있는데 으슥한 밤에 어떤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때요? 무서움이 들고 또요. 식은땀이 나죠. 네, 또요. 불안하고, 그죠? 아, 저거 잡아야 돼? 신고해야 돼? 뭐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죠? 우리한테 위험 신호인 알람이 켜졌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활성화되는 게 식은땀이 나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나가봤어요. 그랬는데 도둑이 아니라 그냥 도둑고양이였던 거예요. 그냥 길냥이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양이였다라는 걸 안 나는 어떨까요? 아휴, 이렇게 되겠죠.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완되는 이것이 부교감 신경계가 또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척추에 따라 척추의 중요한 신경 다발인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누는데 둘 다 중요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알람의 경보는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멀리서 온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 가기 위해서 알람을 켜고 긴장하고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생활 속에서는. 그런데 이 긴장 상태에 계속 만성적으로 놓이게 되면 우리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이 몸에서 세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는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몸은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오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싱잉볼이나 명상을 통해서 내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 세포 스트레스 조금 감이 오나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이 만성화되거나 이런 상태를 일반 사람들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 잘 알고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는 아파야 알아요. 그죠? 뭔가 바이러스가 침입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근육통이 오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알아주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명상을 생활화해서 이런 것들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자연적인 힐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럼 이 세포 스트레스를 어떻게 치유하면 좋겠는가? 여기에서 그 양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 제가 뭐 양자 심리학이라든지 양자 물리학을 얘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세한 파동 있죠. 이 미세한 파동들이 우리가 싱앤볼을 처음에 쳤을 때는 소리가 커요. 그런데 좀 지나면 진동이 점점 아주 작게 들립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조차도 이것은 우리 몸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이 전해지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뇌파를 소개할 건데요. 우리가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 2만 Hz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대개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이완되는 뇌파들은 대부분 가청 주파수 아래에 있는 뇌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4에서 8Hz 정도 이런 뇌파들인데 이 헤르츠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모니를 통해서 공명차로 들려주게 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이 소리굽새라는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쇠로 된 소리굽새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겼어요. 이 소리굽새를 두 개를 두고 한쪽을 이렇게 탱 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쳤는데 옆에 있는 소리굽새가 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울렸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공명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리학자들이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뇌파 연구학자들도 실험을 되게 많이 해서 여러 번 증명이 된 연구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동기화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닮아가려고 하는 현상을 동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뇌파에 대해 설명할게요. 우리가 신생아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은 어때요? 막 말하나요? 바로? 어때요? 네네. 놀아요? 네.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울어요. 또요. 신생아 아이들이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거. 네? 크게. 그래요? 신생아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많이 하는 게 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생아 때는 서파라고 해서 아주 느린 뇌파가 흐르는데 이때 신생아 뇌파라고 하는데 일명 이것이 델타파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파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점점 어때요? 파동이 성인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지죠. 그리고 되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파에서 속파로 가는데 집중을 잘하는 상태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 갈수록 많이 집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도 세워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빠른 뇌파에 약간 동기화가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싱잉볼이 아주 느린 뇌파로 이제 서파로 작용되고 있어요. 이 싱잉볼을 가지고 fMRI를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델타파, 세타파, 그리고 알파파 초반 상태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으로 밝혀졌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뇌파 얘기 오늘 처음 듣죠? 그죠? 그럼 조금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아까 일명 신생아 뇌파, 델타파입니다. 여기 볼게요. 이 델타파는요, 0에서 4Hz를 말해요. 4Hz. 그래서 주로 면역력 강화라든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든지 또 고도의 명상 수행했을 때 아주 많이 출현되는 뇌파입니다. 깊은 수면 상태에서도 이 델타파가 출현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세타파인데요. 세타파는 4에서 8Hz예요. 그래서 세타파는 가슴 뇌파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주 면역 체계를 이것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뇌파입니다. 여러분들 ADHD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우리 게임 중독 이런 아이들 많이 봤죠, 그죠? 자, 여러분 게임을 계속 많이 하면 이제 학습할 때 집중할 때 어떤 뇌파가 나오냐면 세타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때는 보통 베타파가 나오고 이완할 때는 세타에서 알파파가 나오면 아주 좋은 건강한 상태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여러분? 그죠? 오늘은 그냥 한번 들어만 볼게요. 델타파는 0에서 4Hz, 세타파는 4에서 8Hz, 그 다음에 알파파는 8에서 12Hz인데요. 싱잉볼은 바로 이 서파에 해당되는 뇌파를 동기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싱잉볼로 명상하게 되면. 여러분들 명상에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잖아요. 아까 명상했다는 학생 어떻게 명상했어요? 그냥 소개해 주세요. 네. 노래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누워서 편안하게 명상을 했네요. 아주 좋은 방법으로 명상했는데, 자, 우리가 종교인이나 또는 요기들, 인도에서 뭐 요가나 이런 수행자들이 명상하는 방법을 보면 자세가 어때요? 이렇게 가부좌를 딱 틀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발은 꼿꼿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앉아 있을까요? 엄청 오래 앉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 나오는 뇌파가 뇌파 상태를 측정해 봤더니 세타파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싱잉볼을 듣기만 해도 세타파 상태가 된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갑자기 되게 불안하고 긴장되고 시험 불안이 있는 내담자가 있었다. 그러면 싱잉볼로 이완이 바로 뇌파를 떨어뜨릴 수 있죠. 안정되는 뇌파로. 이게 바로 싱잉볼로 명상하게 되면 장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뇌는 동기화의 원리를 가지고 싱잉볼로 우리가 이완할 수 있다. 이것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이 뇌파는 SCI 논문에 이제 이런 헤르츠들이 효과가 있더라, 이런데. 예를 들면, 4헤르츠까지가 이제 뭐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라든지, 만성 동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아까 가청 주파수가 20헤르츠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4헤르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싱잉볼에는 432Hz가 흐르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도가 432Hz라고 하면 미가 436Hz가 돼요. 만약에. 그러면 이 빼기를 해보면 432와 435를 빼기를 해보면 몇 헤르츠가 남나요? 3Hz가 되죠. 이런 바로 하모니를 가지고 공명차에 의해서 이 뇌파 상태가 3Hz면 우리가 델타파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뇌파들은 제가 그냥 조사해서 가져온 거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한번 또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이 뇌파 이론에서는 보상부전 증후군이라고 해서 보상의 피드백이 짧은 증상의 환자들한테 이 싱잉볼이나 또는 뇌파가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따로 이제 증후군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게 보상부전 증후군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보상부전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들로는 뭐 틱장애, 그 다음에 강박장애, 그 다음 비만, 편집증, 중독, 난독증 이런 증상의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이완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받고 갈게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자, 그러면 싱잉볼이 어떻게 이제 치유의 원리나 힐링의 원리가 됐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어려운 이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우리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줘볼게요. 손가락. 이게 보여야 되지? 제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아주 간편한 손가락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불안하거나 아까 제가 도둑을 좀 과하게 비유했는데 도둑은 아니더라도 내가 깜짝 놀랄 때 있죠. 그리고 내가 때로는 되게 긴장되거나 뭔가 힘들 때 여러분들 이 손가락 명상 아주 손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손가락으로 마음 챙김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제안할 거예요. 자,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가운데 두시고 너무 멀리는 두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내가 보기 편하게 두십니다. 네네. 아,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우선 호흡부터 할 건데요. 여러분들 코끝에 들어오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자,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손가락 끝에 집중합니다. 집중하는데 이렇게 약간 양미간에 손가락을 두세요. 네, 손가락을 두시고 한 곳에 손톱 부분에 내 시선을 모아주세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되죠? 약간 사팔뜨기처럼 됩니다. 눈이 한 곳으로 이렇게 딱 모여요. 집중합니다. 호흡하는 거 잊지 마시고 집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손가락으로 이제 알아차림을 해볼 건데요. 손가락을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손목을 돌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냥 손은 이렇게 가만히 가운데 두고 손가락만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으로 손가락을 갔구나. 알아차림하시고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손가락이 있네. 알아차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3번만 해볼게요. 자, 오른쪽 알아차림, 왼쪽 알아차림, 오른쪽 알아차림, 왼쪽 알아차림.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해보니까? 솔직하게. 잠 오죠? 잠 온다. 또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일반적인 증상들. 일반적인 현상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알아차림을 잘하면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지루해. 배고프네. 아침 먹었는데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딸려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도를 내서 일부러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졸리네? 아니, 알아차림 해야 돼. 오른쪽 알아차림. 왼쪽 알아차림. 이렇게 알아차림 합니다. 되죠? 7번만 해볼게요. 자, 손가락 가운데 두시고, 자, 오른쪽 알아차림, 왼쪽 알아차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알아차림, 왼쪽, 알아차림, 오른쪽, 왼쪽. 네, 좋아요. 어떠셨나요? 쉽죠? 쉬운데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쉬운데 자, 이번에는요. 다시 똑같이 손가락을 가져올 건데 손가락을 그냥 바라볼 거예요. 이번에는 집중감이 좀 다르게 눈을 한 곳에 모으지 않아요. 그냥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멍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내 집게 손가락과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침묵할 거예요. 존재하네.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침묵할 거예요. 잠시 이 상태로 마음속으로 10번만 새알려 볼게요. 네,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집중과 알아차림과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간편하게. 자, 이거의 마음 챙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챙긴다는 것이 집중과 알아차림과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신 거예요. 그죠? 자, 긴장되거나 내가 깜짝 놀랐다. 또 트라우마가 생겼다.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 명상. 알겠죠? 생활 속에서 한번 응용해 보세요. 자, 다음 실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싱잉볼 명상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고 약간 오리엔테이션이 된 이후에 싱잉볼 명상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불교에서는 사념처라고 해서 신수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 이렇게 4가지로 설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챙김 이론에서는 이런 우리한테 일상 현대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법들만 추출해서 이렇게 몸과 감정과 마음과 환경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여러분들과 오늘은 가장 기본인 몸과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디 스캔 해볼 건데요. 바디 스캔 해보신 분? 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자, 오늘 저랑 바디 스캔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한 손을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자, 이 손이 뭐가 되냐면 스캐너 바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띵샷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가이드를 하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우선 스캐너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일단 내 성지대로 한번 내려보세요.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스캐너바 위에 올리시고 저도 같이 할게요. 멈추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있을게요. 자, 호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끝에 들어오는 숨에 집중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하고 내쉽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좋습니다. 자, 이제 내 머리 끝에 스캐너바가 머물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시면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머리에 지끈지끈한지 답답함이 있는지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잠시 알아차림합니다. 자, 내 머릿속에 불편함이 있다면 호흡과 함께 후 내쉽니다. 자, 이번에는 양미간, 눈으로 스캐너바를 가져갑니다. 내 눈의 근육이 빡빡한지, 눈에 열기가 느껴지는지, 편안한지 잠시 알아차림합니다. 호흡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는 스캐너바를 나의 입가로 가져갑니다. 나의 얼굴의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지, 나의 표정은 어떠한지 알아차림합니다. 충분히 알아차림하셨다면 입가에 미소를 살짝 머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스캐너바를 목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내 목에 답답함이 있는지, 편안한지 알아차림합니다. 나의 목에 불편함이 있다면 호흡과 함께 후 근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가슴, 심장으로 스캐너바를 가져갑니다. 나의 심장은 가만히 알아차림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나의 배꼽으로 스캐너바를 가져갑니다. 나의 장이 편안한지, 가스가 찼는지, 불편함이 있는지 알아차림하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호흡과 함께 내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캐너바의 손을 무릎 위에 털썩 내려놓으시고 스캐너바로 고생한 손이 편안해지고 있음을 가만히 알아차림합니다.
내 몸에서 가장 편안한 호흡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자, 이제 눈을 천천히 뜨시면 됩니다. 자, 바디 스캔 어떠셨어요? 아까 잠 왔다는 학생 어떠셨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손은 안 아팠어요? 그렇게? 되게 아프죠? 그죠? 네. 또요. 또 어땠어요? 혹시 이렇게 스캐너 바로 점점 내려가면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 한 학생 있으세요? 혹시? 뭐 소개해줘도 돼요. 어디가 주로 불편함이 느껴졌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되게 이렇게 떨림이 느껴지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어디가 알아차림이 강하게 오던가요? 가슴까지는 팔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팔 때문에 계속 여기에 신경을 쓰다가 나중에는 팔이 아픈지 모르겠다. 네, 맞죠. 오, 너무 잘했다. 그죠?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경험이에요. 좋아요. 우리 오늘 처음으로 명상을 지금 해보는 건데 되게 잘하고 계세요.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팔 아파가지고 벌써 이렇게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저는 센터에서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상을 해요.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내릴 때도 준비도 안 됐는데 벌써 여기까지 다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개월 연습하고 나면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그냥 바로 앉아가지고 바디 스캔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오늘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거든요. 자, 우리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바디 스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감정 스캔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쉴게요. 자, 이제 우리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건데 제가 아까 세포 스트레스를 얘기했죠. 그죠? 이 세포 스트레스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땐 잘 못 느껴요. 이건 굉장히 미립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아주 간접적으로 느껴요. 나 오늘 목이 뻐근하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상하게 오늘 오른쪽 눈이 좀 약간 부었나? 뭐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져요. 그런데 이 신체 증상에는 우리의 아주 오래된 감정들의 덩어리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통증이 일어나는 실민성 질환에 있을 수 있죠. 그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에 집중하는 알아차림을 오늘 한번 경험해 보게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진이 슬라이드로 여러 개가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싱잉볼을 한번 치고 그 키워드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거 좋아, 저거 별로야, 막 이렇게 사진이 지나가면 저거 좋아, 뭐 아무 느낌 없네 저거는. 그런데 어느 키워드나 어느 사진에서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주시하게 돼요. 그리고 심장이 막 뛰어요. 그 키워드에서. 그리고 또는 내 몸에 갑자기 팔이 그냥 이렇게 들려요. 또는 뭔가 물건이 떨어지기도 해요. 자, 이런 것을 알아차려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제가 감정의 어떤 키워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 장이 지나가니까 싱잉볼 한 진동이 사라질 때 바로 넘어갈 거니까 알아차림한 걸 조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죽음, 이별, 결혼식, 발표, 도박, 군인, 거지, 공부, 어린아이와 놀기, 많은 사람들, 회사 생활, 배낭여행, 수영, 그림 그리기, 경찰, 꼬마아이, 노인, 춤, 대형저택, 정글, 혼자 있는 집.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키워드에 내가 공명하던가요? 이별. 그래요. 감정도 알아차림하셨어요? 그렇구나. 이별 좋아요. 또요? 네? 크게. 네, 좋아요. 또 다른 분노. 좋아. 어떻게요? 찡한 느낌이 왔어요? 네, 좋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 있는 학생 아까 이렇게 필통이 이렇게 따그락거리거나 뭔가 핸드백을 이렇게 열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동시성일 수도 있어요. 그 키워드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무의식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감정 단어는 없어요.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그냥 객관적인 단어만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명하고 있어요. 감정으로 알아차리면 다행인데 처음에는 감정으로 알아차리지 않고 그냥 약간 멍해지거나 그냥 계속 응시하게 되거나 아니면 회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있거나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집중하는 긴장 상태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하고 싶다. 이것도 긴장 상태고 너무 하기 싫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것도 긴장 상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는 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계의 어떤 균형을 돕기 위해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봤는데 이 감정의 키워드와 내가 현재 또는 과거에 경험한 어떤 상황들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심리학도들이니까 다 이 말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키워드를 보고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습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실습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 1등 안 해도 돼요. 또 학점 뭐 아까 교수님께서 A뿔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A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뭘 꼭 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긴장 상태예요. 근데 저도 제가 명상에 관심 가졌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한테 굉장히 필요해서요. 제가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마음챙김 이론에 관심 가지고 제가 논문도 마음챙김으로 쓰게 됐고 이렇게 방황하러 막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녔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마음챙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거. 뭐 아까 이별도 얘기했는데 우리 누구나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또 누구나 또 사랑받고 싶잖아요. 인간이면 누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연습했어요. 뭘까요? 네? 나를 이해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 안 해도 돼요. 네? 건강? 그것과 상관이 좀 있어요. 네? 마음 건강? 그것과도 상관이 있는데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잘 하지 못해요. 알아차림인데 호흡하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 저 무슨 운동해요? 하면 숨쉬기 운동해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 호흡하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죠? 제일 잘하면 되는 게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 숨쉬기 운동 잘하면 우리 건강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긴장하지 않고 뭐든 잘할 수 있어요. 뭐든. 내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막 책 보고 막 열심히 연구했던 거 보고 한 결과가 호흡 잘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호흡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코끝에 이제 숨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코끝에 숨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이 가슴이 나와요? 배가 나와요? 가슴이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나온다. 자, 배가 나온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건 정답이 있어요. 편안하게 되려면 배가 나와야 됩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실 때는 배가 서서히 올라오고 천천히 올라오고 후 하고 내쉴 때 입으로 귓가에 살짝 입을 벌려서 숨을 날숨으로 쉬는데 들숨보다는 날숨의 비율이 좀 더 길게 내쉬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3대 7, 뭐 2대 8, 4대 6 이렇게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완이 잘 안 되고 계속 불안하고 뭔가 자꾸 생각에 쫓긴다 하면 뭘 해야 돼요? 호흡. 호흡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후 내쉽니다. 길게 내쉬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까지 오늘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거거든요. 자, 다음 우리 잠깐 10분 쉬다가 싱잉볼로 마음챙김 명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